행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10년도 넘은 예전이지만 그때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대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정말 그때 생각들이 납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아서요. 간단한 말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장애인 올림픽 참가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1살 때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무릎 아래가 잘려나가는 거죠. 절망했지만 그 의족을 이제 사용하면서 나중에는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 끝에 올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까지도 나가는 국가대표급 선수가 된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인생이란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그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비 속에서 춤춘다.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니는 대학이 이런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좋은 때를 어떻게 지내는가 보다 나쁜 때를, 나쁜 시간을,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나쁜 때가 오게 되고요. 또 계속 구름만 계속 쌓여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또 좋은 시기가 오게 마련인데요. 그럴 때 좋은 시기에 얼마나 더 잘 되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시기를 좀 더 잘 누리고 좀 더 성과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이렇게 긴 인생 중에서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려울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게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어렵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고통이실 텐데요. 이런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대학생활 전체를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는 게 그러면 제대로 잘 보내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거기에 딱 맞는 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미군 최고위 장성으로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면 아주 옛날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군 거의 최고위 장성이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이겨야지 전쟁 영웅이지, 포로로 잡힌 사람이 왜 전쟁 영웅일까?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로로 잡힌 다음에 그 수많은 미군 포로들을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게 만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으로 미국에서는 이 스톡데일 장군을 꼽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기자들이 이 스톡데일 장군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서 결국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 그랬더니 낙관주의자들은 다 죽어버렸대요. 오히려 현실주의자들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과는 반대 아니겠어요? 낙관주의자들은 아주 어려울 때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즐겁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낙관주의자니까 잘 견딜 것 같은데 오히려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처음 포로로 잡힌 다음에 이랬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견디고 참고 있으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전쟁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조금만 참자.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전쟁이 끝나지를 않죠. 그러면 조금 실망은 하지만 다시 생각보다 전쟁이 오래 끌긴 하지만 다음 부활절이 되면 우리 다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도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번은 계속 실망을 감추고 스스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결국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전쟁에서는 죽음에 바로 이르거든요. 그래서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전쟁은 정말 오래 갈 전쟁이다. 어쩌면 10년 동안도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때까지도 포로스 용소에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내가 10년 동안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친구들을 만날 운명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상반된 것 같잖아요. 정말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현재에 대한 자기의 태도와 미래에 대한 자기의 태도이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스톡데일 장군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그 다음에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패러독스,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머리라는 거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만 가슴은 뜨겁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뜨겁거든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낙관, 우리 조금만 참으면 어려움이 끝날 수 있을 거야. 다음 부활절이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뜨거운 머리는 단기간은 힘은 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장기간 버틸 수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머리가 차가운데 가슴도 차가우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으면 그건 비관론자거든요. 비관론자들도 전쟁에서 오랜 기간 버티기가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뜨거운 가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학생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냉정하게 바라보지만 미래, 내 인생에 대해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총학생회장 오소연입니다. 우선 원래 안철수 당대표님께서 6시 40분부터 강연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오늘 이렇게 일찍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강연이 아닌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코로나19로 지친 배워야 될 학우분들께도 큰 힘과 응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대표님을 위해 짧은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실업 걱정과 취업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학우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힘들 때에 이런 조언과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사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짧은 이야기 형태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어떤 일을 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예가 시험 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시험 과목이 있어요. 근데 나흘 동안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만 겨우 한 번 다 보고 갈 정도로 양이 많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틀을 놀아버렸어요. 재미있는 뭐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다 보니 오전 지나고 오후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나한테는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절반밖에는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아유 망했다.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라도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틀 놀은 거, 그거 후회하느라고 시간 더 보내지 말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일에 충실하는 것이 좋은 거죠. 마치 저는 달리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라톤도 하고 그랬는데 멀리 달리기 할 때 요령이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달리지 않는 겁니다. 멀리 뭐 1km, 2km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달리면 달려도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냥 지치고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릴 때 요령이 멀리 있는 목표를 보지 않고요. 제 발을 봅니다. 제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매 순간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의 거리만큼 제가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 발을 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인생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미래를 미리 예상해서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혼자 무리하고 고생했던 적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법에 대하여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선 질문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된 후에 정말 저와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이 처음 들었는데 안철수 당대표님께서는 혹시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 청년들이 함께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처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미 한 번 정도 투표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 내 한 표가 뭐 대세를 바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투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여기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실 그 미래에 대해서 누가 걱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가, 그런 거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지,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은 유권자들 마음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사실 정치인들의 마음도 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 부채, 나라에서 빚을 얻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세금이 충분치 않으니까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갚을 거라고 하고 지금 쓰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느냐? 지금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갚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 30대가 갚아야 되는 돈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돈을 쓰면서 생색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반대 의사를 저는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은행에 빚을 얻어서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빚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폐륜 부모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가족 간뿐만 아니라 정말 국가와 이 국민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들 흥청망청 쓰느라고 빚을 우리한테 떠넘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시고 그 바꾸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20, 30대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서 실제로 정치권도 굉장히 그 눈치를 많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빚을 안 늘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뭐 경제적인 활동들은 실컷 하고 돈 벌고 나서 그 나빠진 환경에 대한 피해 또는 그 환경을 바꿀 책임은 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도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당연하게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런 뭐 환경 문제가 많잖아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코로나19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실은 발생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박쥐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 몇천 년 동안 사람과 박쥐가 직접 접촉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로나가 없었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박쥐들의 서식지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점점 나무를 자르고 숲으로 들어가다 보니 예전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박쥐와 사람이 접촉할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사람들의 환경 훼손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결국은 박쥐하고 사람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강하게 요구하셔야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도 또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저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깨끗한 세계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짓고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자대학교 온라인 필운대동제 배운파에 참여하게 된 소감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처음에 요청을 받고, 제가 자격이 있을까, 주저도 사실은 됐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제가 대학 교수를 했었으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장애인 올림픽 선수 이야기나 또 좋은 시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제 생각이나 또는 스톡데일 장군의 그런 교훈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정된 거를 다들 바라시지만 그런 상황은 잘 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생물학 옛날에 다 배우셨죠? 그 세포가 있어요. 근데 세포 바깥은 소금기가 많고요. 세포 안은 소금기가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농도 차이 때문에 바깥에 있는 소금기는 끊임없이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세포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세포 속으로 들어온 소금기를 바깥으로 퍼내요. 그걸 소디움 펌프라는 말로 부르거든요. 세포가 다 그런 펌프가 있는 거예요. 소금을 바깥으로 퍼내는. 그래서 불균형을 만들어요. 불균형이 생명체의 본질입니다. 불균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불안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정은 언제 찾아오는가? 죽으면요. 세포가 죽으면 바깥에 있던 그 소금기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세포 속과 세포 바깥이 똑같아져요, 농도가. 그러면 안정이 찾아오는데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폭풍우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인생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의 소중한 답변들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